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샤갈! 9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 힘들다고 저보고 나가래요. 기준이 뭐냐니까 명확하게 얘기 안 해줬어요. 다들 제가 대상자인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어쨌든 간에 저는 쉼의 시간을 갖기로 했고 이번 기회에 로마 여행을 혼자 떠나보기로 했어요. 로마 여행기 시작해볼게요. 리무진 버스 처음 타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행 일정을 너무 급하게 잡아서 그런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없는 거예요. 직항은 티웨이밖에 없어서 걱정했는데 슈퍼 프리미엄 좌석으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엄청 널찍하고 편안하게 갔어요. 엔터테인먼트랑 기내식은 조금 부족했지만 다리 받침도 올라오고 발 받침도 있었어요. 업글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먹는 게 부실해서 음식 꼭 가지고 타세요. 피우미치노 공항 도착! 소매치기 엄청 많다는 테르미니역이에요. 베토자 호텔 메디테라네오에서 숙박을 했는데요. 문 여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나가던 투숙객 부부가 도와주셨어요. 저희 첫 번째 숙소이자 거의 5일 같이 숙박할 숙소이고요. 1층입니다. 뷰는 그냥 건물 뷰고 좀 아쉽다. 난 뷰가 중요한데 어쩔 수 없고 그냥 준 건가? 유료인가? 몰라. 일단 로마에 있는 되게 오래된 호텔인데 연식이 좀 되어 보입니다. 너무 성수기여가지고 이 방도 지금 30 얼마를 주고 했습니다요. 드디어 나만의 공간에 온 기분이야. 아 여기 이렇게 신기하군. 진짜 오래된 느낌. 이 금고를 좀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줄 알았어. 이 화장실이야.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일단 옆방 소리가 너무 잘 들려. 소음이 잘 방지가 안 되는 느낌? 그냥 약간 청춘 여행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냉장고가 없어. 나는 어떻게 맥주를 시원하게 해먹냐고. 말이 안 된다고. 이거 뭐 쓸데없는 이거 왜 있는 거야? 여기 뭐 카운터야? 카운터냐고. 여기 뭐냐고. 그래도 LG TV 하나 있습니다. 국기 선양했네. 로마다 로마. 진짜 파스타가 많다. 까르푸 가서 장 보고 숙소에 와서 이제 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를 먹고 있냐. 마트에서 엄선해서 가져온 베네치아 드상 무슨 토스카나 와인인데 마크가 있고 생산 연도가 홀수 해고 12.5도. 12.5도보다는 사실 높은 게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DOCG 그 마크가 있어서 한번 사와봤습니다. 밤에 치안이 안 좋다고 해서 마트 가서 일단 저 여자 혼자 하는 여행이니까 일단 먹을 거 사와서 혼자 혼술하는데 그냥 밖에서 먹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리고 군인도 많고 경찰도 많아서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치안이 괜찮았던 것 같다. 엄청 맛있게 생겨서 샀는데 너무 셔. 안 달아. 이것도 까르푸에서 산 음식 다 실망이고 와인은 조금 먹을만 합니다. 오늘은 그냥 비행기 내려서 여기 오는데 테르미니가 워낙 도둑이 많다 그래서 잔뜩 긴장해 있어서 솔직히 카메라 들 힘이 없었고 아직은 좀 혼잣말 하는 게 수줍기도 하고 혼자 여행이 처음이라 아직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좀 더 다녀보고 용기가 나면 그때서야 조금 주절주절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호텔에서나 그 방구석 여포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냉장고가 없다고 했지만 미친 아니 문 앞에 숨겨져 있는 거 싫어하냐?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심지어 웰컴티도 있어. 고로 먹으면 안 될 것 같다. 오늘의 OOTD 힘들어. 진짜 로마 여행 시작! 숙소 바로 앞에 트램이 지나더라고요. 로마는 진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같아요. 트레비 분수 10시 오픈 시간에 맞춰서 나왔어요. 날씨 끝내주나? 거리가 너무 멀면 대중교통을 탈까도 생각을 했는데 로마는 걷게 되더라고요.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왔던 트레비 분수. 여러분 꼭 오전에 오세요. 오후에 지나가다가 진짜 트래픽 잼 장난 아니었어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대요. 이 수많은 창 중에 가짜 창이 있는 거 아시나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유럽 여행하면서 느끼는 건데 버스킹 하시는 분들 정말 수준급이에요. 로마 3대 커피로 유명한 타짜도로에 왔습니다. 주문은 카운터에서 먼저 하고 결제 영수증을 바리스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이탈리아는 앉으면 자릿세가 붙어서 저는 서서 먹었어요. 원두가 고소하면서도 산미가 살짝 있어요. 한국 가면 생각날 것 같아서 원두도 하나 구매했어요. 타짜도로 바로 옆에 판테온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다시 올 거라 가볍게 넘어갑니다. 판테온 근처에 유명한 젤라또 맛집 지올리띠입니다. 카운터에서 선주문하고 결제 영수증 보여주면 돼요. 저는 가장 큰 그란데 사이즈로 주문했는데 무려 4가지의 스쿱이나 올라가더라고요. 본토의 젤라또 맛은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원재료 맛이 진짜 풍부하고 쫀득합니다. 지금 스페인 계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후로 넘어갈수록 인파가 장난 아니에요. 5월은 특히나 극성수기인데 오전에 오면 그나마 사람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이 바로 이곳에서 젤라또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음식물 취식 금지입니다. 저한테는 이곳이 크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스페인 계단 바로 앞에 스페인 광장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급하게 맥도날드에 왔는데요. 음식을 주문해야 돼서 하는 수 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게 상상이 나는 로마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며칠에 걸쳐 잡은 관광지들을 하루 만에 싹 돌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갔습니다.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뷰 맛집으로 유명한 핀추 언덕에 올라왔어요. 지은님이 추천해준 피자집. 한쪽에서는 피자를 만들고요. 한쪽에서는 화덕에 굽습니다. 일단 식전주로 맥주 하나 마셔줬고요. 마르게리따 하나 시켰습니다. 다른 분들은 원형으로 나오는데 저한테는 하트로 줬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트 반쪽에서 남편한테 보내주고 싶네요. 일단 피자는 1인 1피자가 국룰이라는 이탈리아. 나폴리식 도우라서 정말 쫀득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이 피자 한 판에 9유로라 정말 저렴합니다. 로마의 제다박물관이래요. 여기는 무슨 강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생강이 생각나는 비주얼입니다. 여기가 테베레 강이라고 합니다. 천사성 근처에 있는 무슨 플라자라고 합니다. 여기 완전 또 분위기가 다르네. 나무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잔디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여기가 이탈리아 대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성천사성인데 원래 일정이 없다가 오늘 할 게 없어서 오게 됐습니다. 상권을 사려면 사전에 사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밖에서만 보겠습니다. 그냥 낭만 그 자체. 이거는 성천사의 다리. 강을 건너게 해주는 다리로 성천사 성이랑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티칸이 보입니다. 바티칸 시고. 이때 진짜 컨디션 바닥이라 웃음을 잃고 바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완전 상콤. 몇 시간 만에 돌아온 몰골입니다. 누구 보부상이 따로 없네? 결국 한식 엔딩이지? 유럽 여행할 때 요거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짜잔. 오늘의 OOTD 첫날이랑 똑같습니다. 오늘은 바티칸 투어를 갈 예정입니다. A선 탈 겁니다. 로마 대중교통 트래블 원래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 가능했어요. 그리고 A, B, C선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주로 관광지들은 A선으로 많이 다닙니다. 가이드 투어로 진행했고 우선 입장이 가능한 패스트 트랙 입장권으로 이용했어요. 패스트 트랙을 해도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기 시간이 길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의 성벽이 보입니다. 저 옆이 일반 대기줄이에요. 대기시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제발 사세요. 입구에 있는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라고 합니다. 가이더님이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고 이제 입장을 시작합니다. 바티칸 박물관부터 입장을 진행했어요. 투어는 한 3-4시간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공복에 간 거 진짜 후회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바티칸 박물관부터 시스티나 수성당을 지나서 베드로 대성당으로 가는 일정이에요. 솔방울 정원인데 설명해 주신 거 까먹었어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는 시스티나 수성당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돼서 야외에서 미리 설명 듣고 지나갔어요. 제가 루브르도 가봤지만 진짜 고대 유물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천의 질감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기원전 1세기경 만들어진 라오큰 군상이에요. 분노한 신들에 의해 바다뱀에 의해서 두 아들들이 질식사로 죽게 되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진짜 우아거리면서 다녔어요. 남성의 몸을 표현한 코르소라는 작품이에요. 근육의 질감이 진짜 잘 표현된 것 같아요. 판테온 천장과 유사하게 만든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바티칸이 습한지대라서 색감 유지를 위해 이렇게 작은 조각의 타일들을 이어붙였다고 합니다. 테피스트리 회랑인데요. 양 옆에 보이는 작품들 붓터치가 아니라 직물로 짜 만든 대형 그림이라고 합니다. 유화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저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무염시태의 방인데요. 동정 마리아에 대한 순수성을 뜻하는 작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벽화가 진짜 한 수천 개 되니까 이거 하나하나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지도 화랑인데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거의 158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대동여 지도보다 한 280년 정도 앞섰더라고요. 모자이크 타일과 마찬가지로 바티칸 지역이 습도가 높아서 이게 물감이 다 지워진대요. 제작 완료 시점에 딱 색상이 유지되는 프레스코화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의 멋진 작품들 보고 나왔더니 김대건 신부님 동상이 딱 있더라고요. 박물관 관람 마치고 베드로 대성당으로 이동했어요. 이것도 패스트트랙이라 바로 들어갔어요. 역시 돈이 최고야. 이쯤 되니까 이제 집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멋들어진 베드로 대성당을 봐야 되겠지요? 교황의 성당 중에서는 가장 크다는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바로 이곳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있습니다. 진짜 작품을 넋놓고 봤던 것 같아요. 지하 습도 관리차 이렇게 구멍이 뚫린 곳이 있었어요. 역대 교황님들의 관이 이렇게 모셔져 있더라고요. 베드로 유골이 안치된 성 베드로 무덤이에요. 유골의 조각이 각기 다른 곳으로 나뉘어져 있대요. 드디어 투어가 끝났습니다. 바티칸을 지키는 게 스위스 근위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마그넷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시간 되면 다시 와서 사야 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왔어요. 패스트 트랙 안에는 이렇게 긴 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엄청나게 길고요. 여기 바티칸 들어오는 줄도 장난 아니에요. 열쇠 구멍 같이 생겼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가 품어주는 손 모양을 닮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가 여기 있는 게 안 믿겨진다.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가이드 투어 끝나고 이제 뭐 할지 정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3시 반에 첫 끼 시작합니다. 바티칸 근처에 있는 식당이에요. 야외 테라스 자리 잡아서 먹었어요. 식전주로 맥주를 마셔줍니다. 오징어 튀김이 유명해서 시켜봤어요. 로마가 또 해산물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오징어만 있는 건 없고 새우랑 같이 주문했어요. 시장이 반찬이라 엄청 맛있었습니다. 오징어도 새우도 엄청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맥주 안주로 딱 좋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먹는 파스타 까르보나라입니다. 치즈랑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만든 정통 이탈리아 까르보나라예요.
면도 알단테고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한국인 입맛에 좀 짜요. 해산물에는 또 화이트 와인 아니겠습니까? 둘 다 먹고 싶어서 2개 주문했어요. 피노그리지오는 그냥 라이트한 감이 있었고 메텔라 와인은 약간의 과일 산미가 느껴졌어요. 갑자기 비가 내려요. 여기가 테르미니엄입니다. 군인이랑 경찰이 짱나는 테르미니 지하 1층에 있는 콘라드 와인. 까르푸보다 훨씬 많네. 엄청 크고. 유럽에 오면 찹집 오렌지 주스 꼭 드셔야 됩니다. 가격도 가성비 있고 맛이 진짜 맛있어요. 병 크기를 먼저 골라줘요. 맞춰서 끼웁니다. 레버 내리면 바로 착즙해줘요. 뚜껑 닫고 계산하면 끝. 여기에 간편식이 진짜 많더라고요. 생면이 엄청 많네. 파스타에 나가. 먹을 게 엄청 많네. 왜 이제 알았을까? 이탈리아는 반숙란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요. 생각보다 종류가 없네. 4.9 유로. 이탈리 와인. 오늘의 라인업 코나드 마켓에서 산 음식들이고 이미 너무 배부르게 먹고 와서 이만하고 좀 저녁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 엄청 길어. 아직도 대낮이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진짜 달고 맛있어요. 스코어가 얼마인지 이것도 내일은 콜로세움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취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3일 동안 6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찍 좀 자야 되겠습니다. 어제 조식을 안 먹고 나가서 너무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조식 좀 든든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엄청 와요. 빗소리가 흑흑. 이제 계속 비 소식이에요. 메디테 라네오 호텔 조식은 진짜 단촐하긴 한데 먹을만은 해요. 근데 메뉴 가짓수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매일 먹으면 조금 물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든든하게 채워주고. 오늘의 OOTD 청바지에 흰 티입니다. 다행히 출발할 때는 비가 그쳤어요. 오늘은 콜로세움 투어가 있습니다. 포로 로마노에서 집결하기로 했어요. 콜로세움 처음 보는 순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가이드 투어 안 했으면 그냥 페어 그 자체예요. 고대 로마 역사 들으면서 보니까 마음에 잘 와닿더라고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계산문입니다. 세베루스 황제의 두 아들인 카라칼라와 게타, 전쟁에서 승리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로마의 농경의 신인 사투르누스에게 바쳐진 신전이라고 합니다. SPQR,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이 모두에게 있다는 뜻으로 로마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고대 로마 원로원 회의장이었다는 곳입니다. 단층으로 계단식 좌석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민사 재판소로 사용되었다는 곳이에요. 기원전 141년에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아내를 신격화하며 신전을 세웠어요. 사랑꾼 황제네요. 불의 여신 바스티아를 섬기는 여제들이 지내던 곳이라고 해요. 지위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순결을 지켜야 하긴 하지만 그만큼의 권력과 부가 따랐다고 하네요. 황제랑 같이 콜로세움 1등석에서 보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바스티아 신전 불꽃을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고 해요. 이 여제들의 동상들이 다 세워져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머리가 남아있는 동상이 있었어요. 이 여제들을 모시는 노예들의 원룸이라고 합니다. 팔라티노 언덕까지 올라왔어요. 이곳에서는 포로 로마노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콜로세움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꼭 추천드려요. 이제 콜로세움으로 갈 차례예요. 포토스팟이라고 하네요.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입니다. 나폴레옹이 보고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본따서 파리에 개선문이 생겼다고 해요. 여기 소매치기 엄청 많대요. 드디어 콜로세움에 들어왔어요. 가이드 투어라 금방 들어왔습니다. 유적지에 고양이 통로가 있을 만큼 고양이의 진심인 로마. 그래서 고양이 굿즈들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샀어요.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콜로세움의 원 형태래요.
심지어 수동으로 차량막까지 설치했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멀티플렉스 건물이 되었다는 콜로세움. 콜로세움에 성당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가 정말 대단합니다. 영상과 사진으로만 보던 콜로세움 내부예요. 규모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지하가 개방되어서 보이더라고요. 요 지하 짓기 전에는 원래 해상 전투가 가능할 만큼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대요. 얼마 안 남은 계단의 모양이에요. 계단 통로가 마치 야구장 같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글래디에이터가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내려다봤어요. 관람 마치고 기념품 쇼핑해야 국룰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파는 것보다 확실히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콜로세움 오시면 꼭 내부에서 기념품 구매하세요. 강추드립니다.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날이 흐리긴 했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잘 관람했습니다. 3시가 되어서야 먹는 점심입니다. 가이드님 추천으로 온 곳인데 파스타 면발이 너무 굵더라고요. 거의 우동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직원분들 친절하고 와인도 맛있긴 했어요. 확실히 한국인도 또 많았어요. 맥주도 나름 굿. 로마에 오면 1일 1 젤라또 해야 돼요. 구글 평점 높아서 왔는데 은색통 안에서 제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레몬이랑 요거트 맛 시켰어요. 레몬 맛이 진짜 상큼하더라고요. 또 발걸음 닿는 대로 간 곳인데요.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언덕의 동장이라고 해요. 여기는 캄피돌리오 언덕 위에 있는 로마 여신의 분수인데 좌우로는 2명의 남신 조각상이 있었어요. 나일강의 신인데 스핑크스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우측엔 티베르 강의 신이라고 해요. 빨간 건 처음 봐. 이거 물리면 스파이더맨 되나요? 콜로세움의 설계 모델이 된 곳이라고 해요. 그런 거 치고 좀 관리가 안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헤라클레스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황제들 개선문 보다가 보니까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로마의 휴일 촬영지로 유명한 진실의 입에 왔어요. 한 1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여기에 손 넣고 거짓말하면 손 잘린대요. 발렌타인데이의 그분, 성 발렌타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피노키오가 손 넣는 마그넷이 있더라고요. 귀엽. 여기는 좀 퀄리티가 떨어져서 사진 않았어요. 그 유명한 로마의 휴일 저는 안 봤다는 게 함정. 걷다가 느낀 건데 그냥 곳곳이 다 유적지예요. 아니 여기 허브나 앰뷸런스가 엄청 다니네. 오늘은 해는 없지만 그래도 때약볕에 있는 더위보다는 조금 선선한 날씨라서 그냥 산보 다니기 좋습니다. 여기 키르쿠스 막시무스라는 곳인데 예전에 경기장이었대요. 지금은 그냥 일반인이 들어가도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피크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콜로세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콜로세움 다시 볼 날이 오겠죠? 제발. 이탈리아 와서는 계속 저녁에는 숙소에서만 머물렀는데 오늘은 잠도 좀 잘 자고 시차 적응을 잘 한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식이 땡기지? 이틀 내내 까르보나라를 먹어서 그런지 한식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한식당을 갈까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와버렸습니다. 소주는 너무 비싸서 맥주 주문했습니다. 식전주는 국룰입니다. 다른 테이블 거짓말 안 하고 90%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뭔가 고향에 오는 기분이랄까? 이 뚝배기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이 빨간 국물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예전에는 해외 현지 음식 먹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나이가 1살, 2살 넘어갈수록 이 한식이 땡기는 거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드디어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내일은 일정이 없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동안 못 샀던 거 아니면 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 더 둘러보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OOTD 그냥 까만 티에 청바지입니다. 밑에가 밤티가 되어가고 있군요. 오늘은 가이드 투어 없는 자유 일정이에요. 그동안 좀 아쉬웠던 것이나 부족했던 거 사려고 해요. 어제 들은 얘긴데 피노키오가 소나무라네요. 어게인 트레비 분수.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네요. 이탈리아식 밥 튀김 요리 먹으러 왔어요. 토마토 베이스의 스플리 주문했어요. 샌드위치도 맛있어 보여서 주문했는데 이렇게 양이 많다니.
토마토랑 치즈 베이스의 스플리예요. 첫 도전! 상상이 가는 맛이긴 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토마토 소스에 비빔밥을 튀겼는데 그 안에 치즈가 있는 느낌? 샌드위치는 좀 딱딱하고 맛이 없었어요. 게다가 양이 많아서 쌓았는데 결국 버렸네요. 타짜도로 커피 생각나더라고요. 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먹고 싶어서 재방문했습니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첫돌인데요. 생각 잘 안 나더라고요. 타짜도로 에스프레소가 진짜 맛있다는 뜻이겠죠? 저 원래 달달이 안 좋아하는데 F의 설탕 조합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첫날에 피곤해서 찍먹했던 나보나 광장입니다. 나보나 광장에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퇴사 이후로 조금 생각이 많아졌는데 나보나 광장에서 30분 동안 멍 때리고 있으니까 심신의 안정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엄청 많았지만 한국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오히려 생각 비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나홀로 여행의 매력을 또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목적지 없이 발 닿는 대로 여기저기 누벼봤어요. 지난번에도 화면에 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판테온 내부로 들어가 볼 거예요. 지정 시간대표를 미리 예약해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입장했어요. 이게 2000년이 넘은 철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이드가 없어서 그렇게 와닿진 않았지만 이 천장만큼은 진짜 멋지더라고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 구멍을 통해서 이미 시간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건축 양식이 무게를 굉장히 줄여준다고 해요. 판테온에 위치한 라파엘로의 묘입니다. 이전 가이드님이 얘기해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가이드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이 거대한 돔 안에 있으니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곳곳에 여러 유물들이 있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산탄젤로 성천사성도 지정시간 입장권 사서 다시 왔어요. 비 예보가 있었지만 성천사성 오니까 바로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엄마 나 바티칸 좀 다녀올게. 역시나 저 멀리 바티칸이 보이네요. 트립닷컴에서 예약하면 바코드 보여주고 바로 입장 가능해요. 즉 돈이면 다 된다는 뜻이죠. 성천사성도 사실 가이드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꽤나 역사가 깊은 곳이더라고요. 고대에는 황제의 무덤이었대요. 그러다가 중세시대에는 로마를 지키는 군사 요새로 개조되었고요. 교황의 피신처로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곳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었대요. 근데 왜 이름이 성천사성이냐? 찾아보니 590년 로마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세가 병마가 물러나라 기도하던 중에 이 성 꼭대기에 대천사 미카엘이 칼을 칼집에 넣는 환영을 보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 페스트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성 꼭대기에 천사상을 세우고 이름을 지금처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멋진 벽화가 있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높은 건물인 만큼 뷰가 정말 끝내줬습니다. 로마 테베레강과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당까지 보이는 널찍한 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내가 들여다보이는 뷰라서 성천사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방문할 가치가 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았다면 더욱 멋졌을 것 같은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바람도 많이 불고 약간 흐린 날씨였어요.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멋진 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남편과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금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산탄젤로에서 상징적인 천사상입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산탄젤로 앞에서는 항상 버스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낭만적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모카포트 브랜드인 비알레띠에 방문했는데요. 좋은 마음에 구매를 했는데 41.9유로에 구매한 모카포트가 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 요청했더니 안 된대요. 그냥 안 된대요. 이탈리아가 또 가죽으로 유명하잖아요.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근데 29달러 땡 내려나? 가죽의 퀄리티가 다르긴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그냥 안 샀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겠죠?
해외에 자주 나가게 되는 스튜어디스 친구가 추천해준 집이에요. 로마 까르보나라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루치아노 모노실리오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일단 식전주 한 잔 들이킵니다. 미슐랭 셰프가 하는 정통 까르보나라는 처음이었는데요. 와, 제가 인생 통틀어서 먹은 파스타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자가 재면한 이 생면에는 소스가 찰싹 붙어있다고 해야 되나? 면 식감도 미쳤고 소스도 미쳤어요. 또 먹고 싶다! 나보나 광장 근처에 있는 평점 높은 젤라또 집이었는데요. 프랜차이즈더라고요. 하지만 직원도 친절하고 젤라또 맛도 나쁘지 않았어요. 레몬이랑 요거트 맛입니다. 이제 피곤이 쩔어갈 때쯤에 가는 길에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끼안티아 와인이 또 있더라고요. 엄선해서 골랐는데 비비노 4.1! 한국에 가져가고 싶다. 1유로밖에 안 돼. 강된장! 오늘의 라인업! 강된장 비빔밥이랑 이 안에 탈산소제가 있어서 불이 없어도 이렇게 뜨겁게 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 하나 샀어요. 너무 매운 게 먹고 싶어가지고 제법 그럴듯하지요? 이렇게 데워진 밥이 있어서 이 소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소스를 넣고 비벼서 먹으면 나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밥알이. 하지만 불닭이 더 맛있어요. 내일은 드디어 남부 투어를 떠날 예정이에요. 내일 미팅이 6시여가지고 일찍 취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갑니다. 차오. 이숙수야, 그동안 고마웠다. 안녕. 악명 높은 때르미니역 지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남부 투어 시작합니다. 날씨 짱 좋은 휴게소였습니다. 간단한 매점이랑 식당이 같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빵이랑 커피 주문했습니다. 크루아상 샌드위치인데 맛은 그냥 그랬어요. 커피 맛은 굿. 원래 비 예보가 있었는데 자칭 날씨의 요정이라 해가 떴더라고요. 가는 길에 베수비오 산이 보였어요. 남부 바닷가가 드디어 보였어요. 마지막 날 갈 카프리 섬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탈리아 오면 꼭 보고 싶은 게 바로 남부 바닷가였어요. 버킷리스트를 달성했달까? 마침 날씨도 청명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가는 도중에 내려서 사진도 한 방 찍었습니다. 레몬 그라니따도 하나 먹어줬어요. 우리나라 슬러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드넓은 지중해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영상에 다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드디어 포지타노에 도착했어요. 굽이굽이 길 오느라 살짝 멀미가 났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이 바다 경치 보니까 멀미가 싹 사라지는 거 있죠?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 온 사람이거든요. 저 깨끗한 물 색깔 보이세요?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오션뷰 식당에 왔어요. 마침 또 좋은 자리로 선점해 주셨더라고요. 나는 바로 럭키걸. 바다뷰 한 잔에 와인 한 잔. 취한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올리브 오일이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빵에 듬뿍 찍어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올리브 오일 중에 탑3 안에 들어요. 바다 한 점에 빵 한 점, 그리고 낭만 한 점. 로마에 처음 갔을 때는 사실 가족들이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싹 생각이 사라졌어요. 지중해 굴 4피스에 24유로였습니다.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그 굴.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올리브유도 추가해서 먹었는데요. 비린맛과 짠맛이 덜한 진짜 신선한 맛이었습니다. 한 점 한 점 진짜 소중하게 먹었네요. 농어 구이도 주문했어요. 이탈리아 와서 내내 파스타, 피자 먹으니까 조금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해산물 위주로 먹었습니다. 배 든든히 채우고 제 버킷리스트 지중해 수영 해봤습니다. 아니 너무 차가워. 물이 차가워. 물이 됐어. 물이 생각보다 안 짭니다. 그냥 선베드 빌리고 탈의실도 이용했어요. 샤워 시설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영이었습니다.
레몬이 주렁주렁. 진짜 짱나네. 벌써 살이 엄청 탔다. 보실라우? 지중해 햇살 정말 뜨겁습니다. 해수욕 완료. 간만에 운동 비스무리한 거에서 정말 개운했습니다. 경치도 한몫했고요. 포지타누에서 선박 탑승하고 아말피로 떠납니다. 청량한 바람과 이 바다의 색깔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게 엄청 비싼 호텔이라고 하네요. 이 멋진 풍경이 영상에는 사실 다 안 담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먼 훗날 이탈리아에 다시 오게 된다면 남부는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에요. 선박 타고 한 20분? 드디어 아말피에 도착했습니다. 물 색깔 보이세요? 안에 물고기도 다 보이더라고요. 아말피 도착! 아말피에도 두오모 대성당이 있더라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번화가가 이어져 있어요. 아말피에서 유명한 튀김집이라고 합니다. 튀김 모듬이랑 상큼한 레몬 맥주 마셔줬어요. 아말피에서는 레몬첼로랑 레몬 사탕 많이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때쯤부터 컨디션이 조금씩 나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아말피에 내가 또 언제 오겠냐며 열심히 쇼핑에 임했습니다. 제 선물 받으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말피에서 레몬사탕 제일 저렴한 곳이라고 해요. 레몬사탕도 짭퉁이 있다고 하니 주의! 가이드님 추천이라고 해서 서비스도 받았어요. 아말피 해변도 한번 감상해주고 드디어 숙소로 돌아갑니다. 아말피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 살레르노에 왔어요. 이곳 건물들은 신식이 많아서 여쭤보니 세계대전 때 쑥대밭이 돼서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살레르노 항구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산세베리노 파크 호텔에 왔어요. 호텔다운 호텔에 드디어 묵어보는군요. 엄청 넓다. 오, 금고. 콘치도 있고. 이렇게 음료가 있는데 유료인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한 물 먹고 싶다. 여기 화장실인 것 같은데? 화장실 짱 넓어. 오, 샤워부스 있습니다. 오, 1층이어가지고 뷰는 뭐 딱히 1층 뷰? 호텔이 보입니다. 아까 먹은 게 체했는지 한바탕 토하고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씻고 얼른 쉬어야 되겠습니다. 낮에 먹은 굴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술 때문인 건지 너무 힘듭니다. 씻고 나오니까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조금 소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너무 제대로 체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자야 되겠습니다. 내일 빠른 기상이 필요하거든요. 우선 숙소가 너무 궁궐처럼 넓어서 그 점은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쫙 엄청 넓지요? 침대도 완전 커요. 그럼 내일 폼페이로 고고! 폼페이 투어 떠납니다. 지도를 보니 물고기를 닮았더라고요. 길이 쭉 뻗은 계획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주도의 길처럼 레몬이 주렁주렁이에요. 오픈 시간 맞춰서 도착했어요. 예전에 항구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베스비오 화산이 보입니다. 길의 양옆은 인도, 중간은 말과 노예들이 다녔던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 전 로마에서는 이런 징검다리를 통해서 인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처음 돌아본 곳은 아폴론 신전이었는데요. 쌍둥이 동생 아르테미스 동상도 같이 있었습니다. 2000여 년 전 존재했던 로마의 목욕탕이에요. 이게 바로 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곳이 탈의실입니다. 촘촘한 타일 바닥이에요. 오로지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그 아래 포세이돈이 있더라고요. 이곳은 고대 로마 사우나예요. 2000여 년 전에도 사우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앞이 냉탕이라고 해요. 남성의 형상을 한 조각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남탕이라고 합니다. 여탕은 비공개래요. 예전에 이 화롯가 주변으로 사우나를 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비키니 입고 비치 발리볼도 했었대요.
벽도 이중망으로 되어 있어서 열 손실을 줄였다고 합니다. 목욕탕 가면 수증기가 모여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한 천장 설계라네요. 고대 로마인들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목욕하고 나면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와인바가 바로 있었다네요. 옛날에도 개조심 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폼페이가 휴양도시여서 이런 저택이 많다고 하네요. 저택 안에 곳곳에 있는 이 타일들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선 지붕으로 보여서 빗물이 이리로 고인다고 하네요. 여기가 침실의 형태라고 합니다.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이 타일, 색감도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이 바닥에 있는 타일 그림도 정말 멋집니다. 원본은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가짜예요. 휴양도시 폼페이에서는 집에서 해먹기보다는 이렇게 베이커리에서 사먹는 형태가 많았다고 해요. 절구랑 화덕의 모습입니다. 빵집 앞에 있는 와인바이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빈부격차가 있네요. 로마인들이 손으로 짚어서 패인 곳이래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형상을 석고로 굳혀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정말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이 퀘스트가 전시된 이곳은 바로 시장인데요. 벽화를 통해 옛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제우스 신전이랑 같이 있는 시장터입니다. 무려 고대 로마에서는 이렇게 벽돌로 내진 설계를 했었대요. 겉에는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 이렇게 발랐다네요. 내 얼굴 왜 저래? 시장 바로 앞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 멀리 제우스 보이시나요? 고대 로마에는 사창가가 있었대요. 여기는 스킵했어요. 폼페이가 20만 평 정도 된다고 해서 하루에 다 돌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주요 포인트들만 쏙쏙 보고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포인트에서 내려다 봤어요. 베수비오 화산도 보이죠? 저 멀리 보이는 게 극장이라고 해요.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음향시설이 없었어도 모두 주목할 수 있었다네요. 검투사 훈련소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나폴리로 도착했습니다. 저희 시가족 분들은 나폴리를 정말 손에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던 도시예요. 하필 이날 교황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몇몇 코스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나폴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아 돌레도입니다.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 가게 이름이랑도 같죠? 나폴리 메인 거리예요. 피자의 원조는 나폴리죠. 나폴리 피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점심은 가이드 조원분이랑 같이 합석했어요. 집은 장원이고요. 네. 우와. 의사시구나. 저는 없어서. 있었는데. 식사한 기념으로. 나폴리 피자 척병함. 솔직히 피자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절대 달라요. 진짜로 도우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부팔라 치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팔라 치즈 마르게리따 주문했어요. 이 물소젓의 느낌이 정말 풍미가 다릅니다. 치즈의 맛이 좀 더 진하고 고소해서 부팔라 치즈로 꼭 추천드려요. 안 알게요. 유튜브 구독하세요. 뭐라고 하면 되는데요? 네, 오순이. 가이드님이 추천해주신 카페에 왔어요. 서서 마시는 에스프레소 1.9유로였습니다. 젤라또도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고급지고 직원분들 유니폼도 잘 갖춰져 있더라고요. 잔이 엄청 뜨거웠어요. 에스프레소 맛은 맛있었어요. 사실 저 커피 맛 잘 몰라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탕 넣고 쭉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교황님이 온다고 차량 통제부터 사람들 인파까지 엄청 몰리더라고요. 진짜 웅장하고 멋진 움베르토 1세 갤러리에 왔습니다. 가이드님이 멋진 인생샷도 남겨주셨어요. 차량 통제를 받다 보니 코스가 많이 틀어졌는데요. 유연한 가이드님의 대처 덕분에 마라도나의 열성적인 이탈리아의 거리도 구경했어요. 아름다운 지하철 탑3에 꼽힌 톨레도역도 한번 거쳐봤어요. 이날은 일찍 귀가해서 호텔에서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투어 끝. 오늘은 단체 석식이 있고 그거 먹고 쉬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카프리 섬으로 갑니다요. 안녕. 카프리 섬으로 가기 위해 나폴리 항구로 돌아왔어요. 이른 출발이라 조식 없이 밀박스 먹었어요. 배로 50분 정도 이동. 카프리에 도착하니 해가 밝았어요. 푸른 동굴로 가기 위해 전용 버스 타고 30분 정도 또 이동했어요. 날씨가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푸른 동굴. 자칭 날씨의 요정이라 그런지 이상 이슈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했어요. 오후 되면 3시간 정도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심이 높아지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푸른 동굴 입장이 불가해요. 하지만 나는야 럭키걸. 머리가 부딪힐 수 있어서 누워서 타야 돼요. 에메랄드빛 바다색이 동굴 전체에 푸르게 퍼져 있더라고요. 과거의 로마 황제가 푸른 동굴에서 휴식을 즐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파도가 갑자기 높아져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서 스노클링 해보고 싶어요. 저 배들은 배에서 배로 들어가는 배들이래요. 버스 타고 또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체어리프트를 타고 몬테솔레로로 올라갈 거예요. 몬테는 산, 솔레로는 태양이라는 뜻이래요. 대박. 와. 너무 아름다운데? 와. 여기 살고 싶네? 근데 뭐 해 먹고 살아? 화면에 안 담기는 게 아쉬워. 이거는 눈에 담아야겠네. 새소리 보소? 풍경, 온도, 습도가 너무 완벽해. 나중에 신랑이랑 같이 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아름답다. 경치를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었어. 무섭지 않아? 거기 넓은 데서? 안 무서워. 아예 오, 멈췄어. 무서워. 비상. 멈췄어. 무서워. 나 지금 무서워. 움직이는 거랑 멈추는 거랑 좀 무서운데? 앞에 사람이 못 내려서 멈췄대. 오 자기가 재밌으니까 좋다. 응, 행복해. 행복이란 걸 찾아 떠납니다. 내가 이러고 퇴사했거든? 근데 진짜 행복을 찾아 떠났어. 떠나와서 지금 즐기고 있어. 그 행복하는데 얼마 들었어 지금? 그런 건 묻지 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 해발 589m 카프리 최고봉이에요. 푸른 지중해 뷰가 너무 인상적인 거 있죠? 이 웃음은 찐 웃음입니다. 카프리 시내로 가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도록 해요. 아, 무서워. 롤러코스터 같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살짝 더 무섭더라고요. 좀 배고픈데? 처음에는 여행을 떠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길 잘했다. 사실 여행 경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아깝지 않다. 다시 벌면 되지 뭐. 이번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원동력을 삼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멋진 풍경을 나밖에 못 보는 게 좀 아쉬워. 가족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좋은 풍경, 좋은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절벽에 위치한 도로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도로를 지날 때는 맘마미아라고 한다고 하네요. 카프리의 메인 중심가로 이동했어요. 카프리를 대표하는 시계탑이래요. 이 근방에는 1박에 200, 300하는 고가의 호텔들과 명품 거리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부자 동네라고 할 수 있었죠. 9, 디올.
카르투지아 향수를 시향했는데요. 지중해를 연상케 하는 시트러스한 향이 인상적이었어요. 압도적인 뷰를 자랑하는 아우구스토스 황제 정원입니다. 입장료가 있긴 하지만 이 뷰 절대 못 놓쳐요. 에메랄드빛 지중해 바다 색깔 보이세요? 정말 환상 그 자체더라고요. 제가 부자였다면 꼭 이곳에서 1박을 해보고 싶네요. 요가 그룹이 있더라고요. 카프리 물가가 워낙 비싸서 커피 한 잔만 사 먹었습니다. 맛있겠다. 밑에는 열고요. 맛있어. 너무 배고픈 나머지 원래 안 먹는 쿠키 같은 걸 먹어보겠어요. 이제 푸니쿨라를 타고 내려갑니다. 경사진 언덕을 오가는 열차 같은 거예요. 멋진 카프리 바다뷰를 보면서 내려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관광보다는 이런 자연경관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남부 여행은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카프리 섬 투어 배 타고 진행할 거예요. 이날 먹은 게 너무 부실했어가지고 엄청 배고프더라고요. 가이드님이 따로 주문해주신 카프레제 빠니니 먹었어요. 맛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섬을 좀 더 가까이서 요목조목 볼 수 있는 투어였는데요. 남편이 자꾸 부산 앞바다 아니냐 이런 드립을 쳤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카프리입니다. 이탈리아 남부로 여행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 진짜 카프리 섬 꼭 추천드려요. 수심이 깊은데도 물이 워낙 맑아서 안쪽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섬 곳곳에 이런 자연동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굴 안쪽에는 자연이 만든 종이석이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를 닮았다고 해요. 물에 비친 푸른 빛이 이렇게 에메랄드빛 동굴을 만들었더라고요. 영화 아바타가 이런 배경에서 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큰 바위 두 개가 카프리 섬의 랜드마크라고 해요. 2박 3일 남부 투어 마치고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로마로 돌아왔어요. 노르드 누오바 호텔입니다. 루프탑이 멋지다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세지 12유로. 누오보 호텔이라는 곳인데 첫날 묵었던 숙소보다 훨씬 연식이 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심지어 고층이야. 나 그래서 뷰가 좀 기대되는데. 고풍스러운. 오! 드디어 뷰가 있는 호텔을. 아 이게 유럽이지. 아 이렇게. 아 이렇게는 열 수가 있다. 아 멋있는데? 폐허 뷰도 보이고. 아 여기에서 몇 박 하고 싶다. 2박 하고 싶다 2박. 하루 만에 못 자는 게 너무 아쉬워. 이렇게 널찍한 상도 있고. 싱글룸이 아니네. 더블로 해줬나보다. 업그레이드 해줬나? 이렇게 TV 있고요. 삼성입니다. 화장실도 기대되는데? 와 화장실 짱 넓어. 여기 샤워부스 이렇게 있고 부스도 있고. 아 비데 대신 요새 이렇게 신식으로 하나 봅니다. 여기도 창문 오픈 가능. 오 뷰가 멋있어. 화장실 뷰 죽인다. 이런 숙소라는 며칠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꽤나 마음에 들은. 아니 여기가 그냥 포토 스팟이잖아. 옷장. 오 자동 센서. 로마에서 보기 힘든 뭔가 신식 느낌. 냉장고 있습니다요. 아 베드 옆에 컨센트 있는 숙소 이탈리아 와서 처음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심지어 C타입템 진짜 좋은데? 여기 5층이어가지고 뷰도 좋고 와이파이도 되고 조식은 없지만 11시 체크아웃인 거 아쉽지만 그래도 룸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사실 저녁 나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까운데? 그냥 사서 여기서 먹어도 되겠는데? 아 너무 멋있어. 18.16. 나는
겁나 비싸게 주고 사는데 심지어 더 커. 짜증나네. 3컵이야 3컵. 이거 오픈하려면 7층으로 가래요. 와인 오픈하러 왔는데 이렇게 이쁜 곳이 있을 줄이야? 결국 오늘의 저녁. 오늘 진짜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오늘은 이탈리아의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원래는 나가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 호텔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호텔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 아까울 것 같아서 그냥 한식으로 마무리하고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 TV여가지고 OTT를 할 생각에 너무 기뻤는데 아이폰이 안 되거든요. 삼성폰만 가는. 어제 투어 일행 가족들한테 식 재료들 다 넘기고 남은 걸로 이제 제 잔반 처리합니다요. 이게 소고기 비빔밥이었던가? 라면 스프가 있어서 라면 국물 만들어. 김치가 없네. 김치 다 넘겼어. 먹은 게 거의 빠니니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배고픕니다. 라면 국물 최고다. 오랜만에 매운 거 먹어서 맵다. 나 신라면 안 매운데 원래. 참기름 향. 먹을만 해. 내일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남편이 보고 싶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귀국날. 로마에는 이런 투어버스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 호텔은 11시 체크아웃이라서 최대한 여기서 뻐기고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나가서는 이제 식사를 하고 뭐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마조레 대성당. 로마 시대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팝콘통 케첩총. 갑자기 귀여워. 비오는 로마. 운치 있네. 나 어디 가지? 얼마 만에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탈리아인들한테 욕먹겠다. 씨. 습해. 드디어 갑니다. 한국으로 고고! 로마 공항 너무 복잡하다. 라운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라운지도 웨이팅이냐. 더 라운지로 왔더니 8시 반에 오라네요. 9시 탑승인데? 뭐일까? 어이가 없네. 로마 공항 올 때는 일찍 와야 된다. 로마에서 왜 일본을
아니 라운지 웨이팅을 거의 탑승 시간 임박해가지고 거의 이용을 못하는 수준인데 그래서 그냥 라면에 맥주 먹습니다. 아니 로마는 아들바드 웨이팅이네. 진짜 일찍 한 3-4시간 전에 공항에 와야 되겠다. 이탈리아에서 먹는 군포츠인데 역시 계란이 만숙이 나니 며칠 뒤에 후쿠오카 갈 거니까 물티슈 너무 좋아요. 그냥 스프 맛이네.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라면 면도 알단테야. 드디어 비행기 탑승하고 한국으로 갑니다. 돌아올 때는 아시아나 타고 쾌적하게 왔어요. 일단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